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태평양에서 엄청난 괴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거대한 원형의 태풍의 눈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보입니다. 전문가들조차 완벽하게 발달한 태풍의 눈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바로 제고 태풍 바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간다는데 우리나라는 괜찮겠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상륙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태풍이 지나간 이후입니다. 현재 바비의 중심기압은 약 92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51m에 달하는 매우 강력한 태풍입니다. 초속 51m가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들고 대형 가로수가 뽑히거나 건물이 크게 파손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한때는 가장 높은 단계인 슈퍼태풍까지 발달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태풍은 단순히 비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의 구조 자체를 흔들어버립니다. 현재 바비는 광과 북마리아나 제도를 지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남겼고 앞으로는 대만 북쪽 해상을 통과한 뒤 중국 푸저우 인근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은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상학에서는 태풍의 직접 경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압계입니다. 태풍은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주변의 공기와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이동합니다. 동시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장마전선의 위치까지 바꿔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풍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의 날씨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거대한 고기압이 벽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바비가 우리나라로 올라오지 못하고 중국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 중국에서 소멸한 이후입니다.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태풍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고기압의 위치와 장마전선의 위치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도 다음 주 후반쯤 추가적인 강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장마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칠 동안 꾸준히 비가 오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하루 만에 한 달치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다의 온도입니다. 현재 서태평양의 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은 곳이 많습니다. 바다는 태풍의 연료입니다. 바다가 따뜻할수록 태풍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됩니다. 이 많은 수증기가 장마전선과 만나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직접 지나가지 않아도 폭우 위험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 바비는 또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한 태풍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태풍이 더욱 빠르게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열대저기압이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루 이틀 만에 슈퍼태풍으로 급성장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급격한 강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바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바비 역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슈퍼태풍으로 성장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태풍 예보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이동 경로가 달라져도 피해 규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만약 바비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동남부에 상륙한다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동남부는 세계적인 제조업 중심지입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섬유, 화학제품 등 다양한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항구가 멈추고 물류가 지연되면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 산업에서는 부품 공급이나 물류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해상 물류가 늦어질 경우 운임이 일시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은 보험금 지급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보험 시장 역시 자연재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농산물 가격도 변수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태풍 피해가 커질 경우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국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으로 항만 운영이 늦어지면 액화천 연가스나 원자재 운송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결국 기업 실적과 주식시장에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태풍도 중요한 경제 변수 중 하나로 분석합니다. 이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제와 산업, 미래를 바꾸는 이슈들을 가장 빠르고 쉽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망대로라면 바비는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진로가 수백 킬로미터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기가 약해지거나 위치가 조금만 변해도 이동 경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청의 최신 예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히려 태풍이 지나간 뒤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집중호우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천 주변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지하차도와 반지하 지역은 많은 비가 예고될 경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태풍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태풍이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괌에서 시작된 피해가 중국으로 이어지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의 장마와 산업, 물류, 농산물 가격,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된 지금은 날씨 역시 글로벌 변수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공급망을 더욱 다양하게 구축하려 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기후 리스크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AI와 위성기술 역시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시간 위성 관측과 인공지능 예측 기술은 태풍의 진로와 강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가치도 앞으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바비는 단순히 강한 태풍 하나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미래 산업,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바비는 예상대로 중국으로 향할지 아니면 기압계 변화로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지 앞으로 며칠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미래 산업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이슈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